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지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 비온은 스웨덴에서 태어나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역대 최연소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이룬 성공이지요. 분명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자는 자꾸만 뭔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그림 같은 성공의 순간인데 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불편하게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었을까요? 대기업 재무 담당자의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불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비로소 저자는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고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온을 가지는 것.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 그 후 17년 동안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국 어느 숲속의 작은 사원에서 말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저자가 첫 번째로 터득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잠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고요? 어떻게요? 머릿속에서 전혀 검열되지 않은 채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직면하면 당황해서 겁을 먹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은 그저 떠오르는 것일 뿐 그게 진실은 아니지요. 조금만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생각 구조는 복잡한 듯 하면서도 참으로 단순합니다. 옳다고 드러나 있는 정보도 상황에 따라 멋대로 골라서 자기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고 나의 생각은 공정하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냥 혼자 꾸역꾸역 떠올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불러온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저는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유를 곁들인 토마토와 당근 그리고 삶은 달걀과 커피를 마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스터에서 따끈하게 갓 구워낸 노릇한 빵 한 조각에 크림치즈를 발라 한 입 베어 물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감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 건강한 아침 식사의 공식은 꽤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건강 정보를 쏟아내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정보 사이트에 애꿎은 푸념을 해대곤 합니다. 원래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적당한 탄수화물은 아침에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어.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고작 빵 한쪽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뿐인데 말이야. 저자는 이런 저에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건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마음속에는 두 가지 방향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나를 공격하는 밖으로부터의 생각들입니다. 아빠는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엄마가 자주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여기에 더해 나 자신의 원망이 나를 공격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지는 두 번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어. 나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나는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거야. 이 생각들은 그 자체로 보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 우리는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그리고 초라한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순간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떠오르는 이 뒤죽박죽한 생각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매번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완벽한 솔루션은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치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고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너무나 복잡하고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내가 불러온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평안해질까요? 어느 순간 자신을 삼킬 듯 어두운 감정이 차오를 때 저자 역시 이런 고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다니. 그래요, 비욘. 당신처럼 나 또한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나 자신을 올가매는 숨막히고 힘든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온통 삼켜버릴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런 방법을 못 찾았어요. 고작 빵 한 쪽 먹는 것조차도 적당히 합리화시키지 못하고 시시껄렁한 불편함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이 무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화려하지만 냉정한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지극히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가차없이 비난을 던지는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숨겨야 하고 언젠가 그 부족함을 남들에게 고스란히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며
다른 이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가차없는 경멸로 난도질할 거라고 늘상 걱정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매번 들키는 것이 제일 두렵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갈 자신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던가요. 단지 남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판단한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바뀐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집요함으로 그 방식을 고집하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평가라는 이름으로 두들겨 맞는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듯이 남들로부터 판단의 지적질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수없는 이야기에 지치는 것 또한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하나하나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그 생각을 모두 믿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게 믿는 생각 중 많은 부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중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의 두 줄기는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겪은 일 중 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부분은 격한 감정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상황 위주로 선별된 단편적 조각들의 모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조각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지요.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자가 숲속 사원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마법의 주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불완전한 기억의 과거와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움켜쥐고 믿어야 할 사실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지금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주문을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살아온 삶의 시간만큼이나 굳어버린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흔들리는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 때 비로소 평안하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현재의 고통 자체는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노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고통 또한 내 스스로 끌어온 거야 라고 인정하세요.
움켜진 주먹에 힘을 풀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비온. 이제껏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덧칠된 것이었어요. 옳고 그른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기어이 이겨봤자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나의 무지를 더 이상 편견으로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왔던 주먹을 펴고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2022년 1월 자신의 아버지가 몇 개월 전 그랬던 것처럼 스위스의 모처에서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 치명적인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